네, 오래간만에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그 영어로 이게 일본 영화인데 영어로 그 어떻게 그 역이 되어 있냐면은 홀러 오브 Malformed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제목은 뭐냐면은 교후 기계인갱 이렇게 돼요. 어, 그러니까 이 풀 타이틀은 뭐냐면 에도가란포 전집 에도가란포 젠슈 겨우 기계인갱 이렇게 되는데 어, 겨우 기계인갱 이걸 한자 말인데요. 이거를 한국 그 발음으로 바뀌면 공포 기형인간 이렇게 되는데 이미 그 지금 이렇게 유튜브 여기에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포스터 자체가 좀 엽기적이죠. 엽기적입니다. 엽기적인 영화예요. 엽기적인 영화. 그러니까 이 컬트 무비인데 엽기적인 영화로서 이제 컬트 무비인데 이제 그 제목이 제목조차도 이제 뭐 이런 거고 이 영화는 뭐 제가 이렇게 설명 뭐 영화가 어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직접 보셔야 되고 DVD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컬트 무비로서 이제 취급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DVD로 나왔고 저는 어제 그 좀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풀 무비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보셔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군더더기 뭐 이런 그 줄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이제 몇 가지 어 간단하게 한 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녹음하기 전에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 영화를 보게 된 동기 일단 보게 된 동기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영화가 1969년 작품인데 69년에 이제 그 이런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나오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거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게 에도가란포 젠시라고 돼. 에도가란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집인 에도가란포라고 하는 누구냐면은 일본 굉장히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가 있어요. 그 20세기 초반부터 한 중반 정도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소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드가란포랑 일본 추리 소설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영화의 이제 그 세 번째 주인공인가 이제 그 나쁜 놈 어떻게 보면 나쁜 놈 쪽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그 배우가 히지가타 다츠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용가예요. 무용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거의 이렇게 창작시피 하다시피 또는 이렇게 그 전문으로 했었던 게 이제 무토라고 하는 어떤 그 댄스 장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뭐 디테일 이런 거는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인터넷이 워낙 지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잠깐 말씀드리는 이 그 아직 짤막한 이 소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번 흥미를 가져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추리 소설이라든지 에드와가 람포라든지 무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된 동기인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전부터 이제 뭐 SF 영화라든지 뭐 공포 영화라든지 그거는 뭐 이제 10살 뭐 되기 전 뭐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좋아해서 소위 말해서 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면은 이제 뭐 컬트 필름 뭐 이런 쪽에도 이렇게 관심이 가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호기가 있는 거죠. 그 호기심 호기라고 하냐 호기심 할 때 호기인데 이제 좀 이상한 것에 좀 관심이 특이한 것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거 꼭 뭐 특이하다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가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릴 때는 굉장히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또 성의 세계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섹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틀리잖아요. 그 당시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이렇게 호기심이 있는 뭐 그런 하여간 어릴 때 청소년 시기 이럴 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고 그런 것이 이제 한꺼번에 또 가르쳐 준다거나 이렇게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참 좋은 어떤 그 배움의 그런 건데 이제 정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학교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혼자 배울 수밖에 없는 특히 뭐 이렇게 서구 뭐 이런데 뭐 성교육이든지 뭐 여러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는 이제 영화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영화가 하나의 어떤 그 호기심이나 이런 걸 충족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SF 영화라든지 뭐 그 공포 영화 뭐 이런 것도 좋아했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렇게 많이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근데 왜냐면은 그 당시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좀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 영역이라든지 뭐 집에 있고 뭐 부모님 말씀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가봤자 뭐 이렇게 동네 뭐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굳이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호기심이 난다 그러면 직접 해본다든지 뭐 가본다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진짜 보고 싶다 그런 피라미드인 데를 가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동물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원숭이라고 하는 동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심이 간다라고 하면은 뭐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뭐 돈 있으면 원숭이도 사잖아요. 이렇게 애완동물로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충족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뭐 조금 새로운 거, 뭐 특이한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뭐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찾는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펄러에 있을 때 한 200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교기계인간 공포 기형인간 뭐 이렇게 그 홀로 오브 멜포먼드 맨 이 영화에 대한 이제 그걸 먼저 본 것 같아요. 트레일러 예고편 오리지널 트레일러예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1969년에 이제 공개하기 전에 이제 그 예고편을 많이 쏘잖아요. 공개 이렇게 그 오프닝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너무너무 특이했고 한번 봐보세요. 이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트레일러는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봐보시면 되고 너무너무 특이했어요. 너무너무 특이하고 그 후에 이제 뭐 이렇게 위키피디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정보는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대강의 그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봐서도 도저히 어떤 영화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것이고 조그마한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제 어제 조금 시간이 나서 밤에 조금 이렇게 체크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어코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감독은 누구냐면은 이시데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일본 위키피디아를 보면서 조금 비슷해요. 이제 스즈키 세이준이랑 좀 비슷해요. 이 사람이 이런 조금 컬트화된 어떤 영화 때문에 다소 이 좀 예술가로서 좀 취급을 받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제 스즈키 세이준이 그런 걸 좀 냉소적으로 생각을 했듯이 스즈키 세이준이나 이 감독이나 사실은 고용 감독,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일본의 메이저 회사 여기에 있었던 고용 감독으로 제가 보입니다. 이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도호 뭐 이렇게 마츠타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이저 4 또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쇼치크구나. 솔직히 그래가지고 메이저 4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이런 쪽의 영화를 거의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물 히트작 이렇게 오락작품 이런 거를 많이 감독.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용 감독인데 이제 이런 이렇게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좀 이렇게 회개만칙한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현대 21세기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스즈키 세준이랑 좀 비슷한 거죠. 스즈키 세준도 이제 막판에 이제 쬐일거나와 라이젠이라든지 이제 가게로사라든지 이제 유메지 뭐 이런 진짜
이렇게 말년에 가서 이제 좀 제가 어떤 그 메이저급 영화의 어떤 자본 없이 영화를 만들 정도가 돼서,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뭐 5, 60편 정도를 만든 후, 어떤 그러니까 5, 60편까지는 안 되지만은 몇십 편을 그런 데에서 고용 감독으로서, 그리고 제작자들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오락작품을 만든 몇십 편을 만든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이라이트가 될 수 없는 거죠. 되게 그런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스기시 에이전트 그런 이제 3부작, 이제 타이쇼 3부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만들기 전에는 고은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필름그래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화를 이제 도웨이랑 마츠다케도 있고 토호에서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69년에는 뭐 심지어 그 영화를 몇 편을 찍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일곱 편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감독이 1년에 7개 영화를 감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적인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이 제작자들이 딱 스케줄을 정해놓고 6주 정도, 그러니까 촬영에 6주, 예를 들어 포스트 프로덕션이 3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달 만에 만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3주, 9주, 그러면 5주, 4주 이렇게 하면은 2달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 나머지 이제 감독이 이제 관여 안 하는 뭐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뭐 홍보라 이런 거는 감독이 관여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자 쪽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촬영이랑 각본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제작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재밌겠다라고 하면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뭐 예를 들어서 각본 선택에 이런 참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테루 이 사람도 이제 고용 감독이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회계망 직관 영화가 이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발굴되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예술가로서, 그러니까 그 슬기 세주는 어떻게 보면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서히 작가적인 어떤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그 회계망 직관, 이제 홀러 오브 미스폼드 맨 또는 공포 기경인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는가? 이게 배경인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이걸 보게 된 동기, 이제 두 번째는 이 영화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이게 1969년이거든요. 이때도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런 류의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뮤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섹스라든지 바이올런스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세계적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해금이 된 거죠, 영상적 표현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섹슈얼리티라든지 바이올런스라든지 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와서 이제 B급 영화들이 많이 나요. 그런 건 이렇게 표현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작비 대비 관객 끌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섹스, 바이올렌스, 뭐 그리고 엽기 또는 잔혹 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영화가 이제 60년대 후반에서부터 70년대 초반에 걸쳐서 굉장히 양산이 됐어요. 제일 많이 양산이 된 거는 미국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B무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말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좀 굴절된 어떤 한 방식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이제 메이저급 영화 감독이 된 사람들이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뭐 조단테라든지,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드 팔마라든지 조 카펜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70년대 초반 B급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뜨게 된 그런 메이저급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사실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의 어떤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화의 어떤 발전을 이룬 국가라고 하는 게 일본밖에 없는데, 한국에 뭐 1969년 그러면 뭐 이런 영화 만들었겠어요. 뭐 군사 뭐 이렇게 뭐 틀리잖아요. 이렇게 역사적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일본만큼은 모든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구의 어떤 발전 상태, 이 흐름에 맞춰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일본 Japanese exploitation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영화가 그 센세이셔널한 그 섹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여자의 나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이렇게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의도가 보이거든요. 이 영화 자체도 이제 그 메이저급 영화, 도해에서 만들었어요. 도해라고 하는 게 일본의 메이저급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렸다라고 하는 거죠. 성인 관객들을 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흥행을,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엽기적인 묘사, 그리고 이제 잔혹 묘사도 나오고 그런 것들, 그런 배경 안에서 그 플러스 좀 이렇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약간 고상한 맛을 주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후반에 이제 그 어떤 섬에 가면서 좀 이 어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덕터모로, 뭐 이거는 조금 비슷해요. 덕터모로, 이렇게 아일랜드 오브 덕터모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어떤 무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 좀 생체 실험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의 세계, 어떤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엽기적인 세계를 이제 그려내는 어떤 미술적인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냥 몬도 아트, 어떻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이 소위 말해서 이 스트립쇼 장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좀 이렇게 트로피칼한 그 어떤 미술, 뭐 이런 어떻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키치한 예술, 키치한 그런 표현 방법, 키치한 어떤 익소틱한 그 좀 이국적인 뭐 이런 어떤 미술적 효과, 이런 거를 조금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미술이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다소 고사한 면이 그 추가가 됐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B급 센셔널리즘을 이제 목표로 한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미술적 표현이라든지 그런 표현적,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가,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발굴이 돼서 이제 일본에서도 컬트 영화가 됐지만은, 이것도 한번 IMDb 봐보세요. 이제 하나의 그 해외에서도 이제 컬트 영화 무비를 이제 영화로 이제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요소가 이 영화를 뒤늦게 그런 컬트 영화의 어떤 이 지위로 향상시키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화고, 이제 그러면 어떤 표현을 썼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스토리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뭐 이렇게 수준 높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에드가 람포 왜 그러면 공포 기형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 앞에 에드가 람포 전집이라고 붙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에드가 람포가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추리 소설 작가, 현대가 아니라 이제 20세기 초부터 1960년 정도에 이제 타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메이지 타이쇼, 그러고 이제 그 쇼와 이거를 두루 이렇게 살았었던 이제 추리 소설가죠. 이 사람의 전집 공포기형, 왜 그런 식으로 공포기형인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영화가 이 에드가 람포가 이렇게 쓴 소설들의 많은 요소를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스토리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드가 람포 전집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드가 람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추리 작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추리 작가고, 이 사람의 영화가 많이 영화가 됐어요. 이제 일본 위키페디아를 보면은 어떤 이 사람의 이제 추리 소설들이 영화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한국 분에게 친숙한 잘 알만한 이제 영화가 이제 쌍생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공개가 됐어요. 쌍생아라고.
이 1999년 작품인데 이제 쌍생아 이거는 비디오도 출시가 됐고요. 이게 바로 이제 에드가 알란 포 이제 그 소설을 영화한 영화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그 소설은 2009년에 프랑스가 제작해가지고 영화된 작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추리 작가인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은 굉장히 그 저페니즈 이렇게 저페니즈 디텍티브 노벨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가 알란 포가 이제 만든 이제 추리 미스테리 또는 좀 엽기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해도 지금 봐도 엄청나요. 쓴 소설이 거의 100편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추리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누가미 게노 이치조쿠라고 하는 그 굉장히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이제 카도카 서점 이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일본 영화의 그 명작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 일본 추리 소설을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영화인데, 이 추리 작가 조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추리 작가가 이제 그 만들어낸 이제 이 탐정이 이제 긴다이치 코우스케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긴다이치 코우스케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소설들이 굉장히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셜록 홈즈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추리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어떤 탐정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셜록 홈즈라든지 뭐 이렇게 알큐 포러라든지 미스 메이플이라든지 뭐 맥그레 경감이라든지 여러 개 많잖아요. 일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다이치 코우스키라든지 이제 에드가 알란 포 이 사람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탐정이 뭐냐 아케치 코코로라고 하는 탐정이 있어요. 이게 많이 등장하는 걸 알고 있고 에드가 알란 포 이게 소설에 이 아케치 코코로는 이 공포 기형인간 역에서도 나옵니다. 하나의 탐정으로서. 그래서 이제 일본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떤 유명한 탐정들이 있고 어떤 명작들이 있는가 이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길고 명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설들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도 굉장히 많고요. 하나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국 추리소설 협회, 추리작가 협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70년 후반, 80년 초반에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문학사에 확실하게 우리나라 추리 문학사라고 하는 것이 부재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 부재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도 없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아야죠. 셜록 홈즈라든지 알세는 루팽 이런 사람들 알아야죠.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끌적거리 몇 작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메저급의 하나의 문학사의 흐름이 못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리작가 협회는 있는데 왜 그것이 발전이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부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이 뭐냐면 에드가 알란 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에드가 알란 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드가 알란 포가 이제 에드가 알란 포 세대는 아니고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가 알란 포가 이제 이 사람의 본명은 아닌데 워낙 에드가 알란 포를 존경을 하고 그 사람 작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의 필명을 이제 에드가 알란 포로 지었다라고 하는 좀 유머스러운 면이 있는 그런 작가예요. 이 사람이 에드가 알란 포. 에드가 알란 포라 에드가 알란 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이 또 하나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이제 섬에 어떤 악의 제국인가 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출연한 사람이 히지카타 타츠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배우가 아니라 무용가입니다. 무용가인데 이 사람이 어떤 무용을 전문으로 했냐면은 부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부토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고유명사화가 됐습니다. 미국의 위키피디아에 찾아봐도 이제 부토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제 서구에서도 부토 무용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 무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는 일본이고, 일본의 사실 전통 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위키페디아를 보니까 이 무용이 이 현대 무용의 한 형태라고 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거는 일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토라고 하는 무용이 만들어지게 된 하나의 일본의 그 고유 비스무리한 고유 무용의 전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토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확립된 거는 1960년대로 알고 있고, 이 히지카타 타츠미라고 하는 사람이 부토 무용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부토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무용인가? 그거는 보시면 돼요. 부토라고 해가지고 그 위키페디아 그 유튜브에 이렇게 찍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본 무용가가 이렇게 춤을 추는 부토뿐만이 아니라 서양 그 무용가가 이렇게 춤을 추는 부토도 있어요. 이거를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위키페디아 이런 쪽에서 보면은 잘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렇게 그 리피트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 감상을 그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의미 깊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 무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발레라든지 무슨 힙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용이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사람의 어떤 그 몸을 통해서 미를 추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모든 예술의 장르라고 하는 것이 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웃긴 부분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해외 그 서구, 해외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제가 아는 건 아닌데, 보통들 이제 서양의 무용을 봤을 경우에는 아름다움을 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토의 그 등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1960년에 그 만들어진 이제 부토라고 하는 어떤 그 몸의 움직임을 보면은 하나의 몸으로서 인간의 고통을 그 표현을 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고통을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아름다운 부분이 아니라 어둡고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몸의 동작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표현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움. 그럼 한번 발레라고 하는 것이면 그 상대적으로 발레과 상반되는 어떤 그 몸의 움직임으로써 고통이라고 하는 걸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고 했을 경우, 네, 재미있는 어떤 그런 퀘션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술적 그 퀘션 마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큰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국의 이제 그 공옥진 여사의 이제 병신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그 이게 조금 금지 용어잖아요. 병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 언어 자체가 그런 거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비하하는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지용어 또는 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단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춤의 명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어딘가에서 봤는데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면에 그 쪽에서 이렇게 본 병신춤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너무 그 병신춤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그 직설적으로 그걸 표현을 해본 것 같아요. 상을. 그러니까 부토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하나의 그 자기 몸으로서 어두운 인간의 부분을 표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이거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병신춤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예술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꼭 이게 병신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으로서 병신 흉내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이 몸 동작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서 하나의 이 미라고 하는 것이
게 아니라 이제 실존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꼭 아름다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죽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실존적인 그런 이제 그 세계인데,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쪽에 그 소설도 마찬가지, 소설도 그렇고 그 그림도 그렇고 아름다운 것만 추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극도 있고 굉장히 어두운 면을 표현으로 한 비판적인 어떤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병신춤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제 병신의 몸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명법을 이제 병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급화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신이 뭐냐 하더라지. 병신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들을 흉내를 내는 거냐 너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무토나 병신쯤이랑 비슷한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의 이제 신체적 그 표현을 통해서 어두운 인간의 부분을, 사회적인 어떤 삶의 부분을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육체적 이제 표현을 이렇게 통한 예술적 그 방법에 굉장히 그 컨트리뷰션 공헌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지카 다츠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고 간간히 이제 부토 춤 동작이라고 하는 것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이 사람이 다소 이렇게 재미있는 몸 동작을 보이는 거, 그거 괜히 이렇게 몸을 꼬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부토의 하나의 몸 동작이라고, 그 무용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토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제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셔야 돼요. 영화는 굉장히 특이한 영화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재미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굳이 주자면은 저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기 때문에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만에 오늘 무비 리뷰를 했는데 오늘 무비 리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